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좀 부족하셨던 거는 수업이 끝나고 공부하실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고 그냥 활용하는 방법 같은 거 연습하는 느낌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저도 문제에서 쓸 이미지들을 좀 가져와야 되니까 여기 떠있는 거는 여러분들 정답 예시인데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냥 한눈에 좀 보려고 줄여놓은 거니까 이거 안 보여도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답 예시 보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미지 태그 6개가 있고 그럼 이미지가 6개가 왔다는 얘기고 이제 얘를 MBSP랑 BR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모양대로 정렬을 하면 되는 건데, 자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가운데 정렬하고 있죠. 우리 거는 그런 거 없죠. 일단 가운데 정렬부터 좀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 있기는 해요. 우리 어제 이런 거 봤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태그들, 얘네들은 body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쓰는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body가 그냥 일반 태그들의 부모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도 태그이기 때문에. 이 body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최고 조상 태그는 아니에요. 왜냐면 HTML이라고 하는 태그가 먼저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헤드랑 body라고 하는 태그가 자식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헤드는 뭐 기본 이 HTML 문서를 작동시킬 때 할 수 있는 세팅들, 그리고 뭐 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위치할 곳이고요. body는 실제 우리가 내용을 여기 화면에 보여줄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써도 지금 빨간색 느낌표는 나오지만 돼요. 이 느낌표가 나오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기 이미 내장되어 있는데 너 이거 또 썼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긴 하지만 이미지는 잘 나온다라는 거. 원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body 해놓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미지는 글자죠. 이미지는 블럭은 아니잖아요. 아까 인라인 블럭인 거 확인도 했고 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게 되면은 정렬이 된 건데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즈를 한번 바꿔보죠. 그러면은 너비를 한 150 정도 주면 얘는 이제 정렬이 된 거죠. 지금 보면 늘어났을 때 왼쪽 오른쪽에 여백이 같잖아요.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정렬이 잘 된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요. 일단은 얘네들을 div에다가 감싸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화면을 이렇게 맞췄다. 아니 지금 이것도 바꿔야지. 정렬 풀렸으니까 div한테 텍스트 라인 센터 하나 줘서 정렬도 해줘야겠죠? 자, 이 상태면은 됐나? 안 된 거죠. 이거 화면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바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얘처럼 보이게 하려면 얘는 지금 화면이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일단은 이미지 3개씩을 한 줄에 이미지 3개씩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MBSP랑 BR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BR 태그 넣어 줄게요. 자, 그러면 바뀐 건 없어 보이지만 화면이 늘어나도 못 올라오는 거죠. BR 때문에 강제로 줄바꿈이 한번 되고 있는 거니까, 그쵸? 만약에 좀 위아래를 더 띄우고 싶다 그럼 BR 더 넣으면 되죠. 그럼 이제 위아래가 떨어질 거니까, 그쵸? 근데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작업 공간 확인하면서 하려면 보더 같은 거 하나 씌워 놓고 작업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요. 자, 그럼 BR로 위아래 띄는 건 했는데 얘네들 간의 여백도 좀 띄워줘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얘가 좀 더 띄워줘야 되게끔 생겼으니까 얘랑 비슷하게 하려면 BR 하나 줄이고 이만큼 여기도 띄워주도록 하죠. 자, MBSP 쓰래요. MBSP 써주면 되잖아요. %MBSP 하나 해보고 하나 더? 요 정도면 얼추 비슷하겠네요. 그럼 2개 복사해서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는 필요가 없겠죠? 맨 우측이니까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주고 그러면 1번 해결. 그쵸?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여기서 쓰라고 하는 거 써서 그냥 이 모양과 유사하게 만들면 되는 문제인데, 자, 첫 번째 건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다가 바로 이어서 다음 거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 지워버리고, 여기도 MBSP랑 BR 사용이네요. 이거는 다시 살려놓읍시다. 쓰라고 했으니 사용하되 div 하나에 이미지를 3개씩 감싸래요. 이거 말하는 거죠. 요 바깥 거를 내비로 바꿉시다. div 하나 만들어서 이미지 3개를 감싸고, 또 div 하나 만들어서 이미지 3개를 감싸고, 이거 하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걸 하게 되면 BR이 없어도, 아예 없어도, 늘어나도 못 올라오죠. 이거 왜 못 올라와요? div가 블록이니까. 그쵸? 여기 영역을 한번 씌워보면은 div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건데, 2개니까 하나당 한 줄을 혼자 써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div한테 들어가 있던 텍스트 얼라인 센터 바깥에 있는 내비로 안 바꿨는데 그냥 문제없이 되는 이유는 이미지 태그는 div가 가지고 있는 글자가 맞으니까. 그쵸?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문제도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br도 쓰라고 했으니 이렇게 br도 하나 써주면 적당히 떨어질 거고. 그쵸? 그럼 세 번째 문제, MBSP 사용하고 div 하나의 이미지를 3개씩 감싸고, div 사이에 섹션 넣고 높이 지정하래요. 이거 뭔 말이냐면, 이거 br 빼고요, 이 안에다가 섹션 태그 하나 넣으란 얘기예요. 자, 지금 이 태그부터 좀 보자면, 구성이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내비가 하나 있고요. 그 안에 자식이 몇 명 있어요? 3명이죠. div 하나, 섹션 하나, div 하나. 그리고 첫째 자식한테는 자식이 몇 명 있어요? 3명. 이미지 3개 있으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섹션은 내비의 자식으로 만들어진 섹션이에요. 그럼 얘한테 내비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한테 높이를 뭐 한 30픽셀 주겠다. 그럼 지금 얘 떨어진 거 보셨죠? 아까 이거 주석이면 붙어있던 게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섹션이라고 하는 애의 영역이 이렇게 잡혀 있을 거니까. 한 줄을 혼자 쓰는 애가 여기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얘 높이가 이만큼 넓어진 거니까. 그쵸? 우리가 여백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게 마진 패딩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문제를 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메뉴 만들 때요,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꼭 마진 패딩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진 않아요. 중간에 내가 이만큼 띄워야 되는데, 이거는 div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얘 사이즈 조정하는 게 편하겠는데? 그럼 그거 넣어서 조정하면 돼요. 내용 안 넣어주면 되니까 이 안에 그냥 비워놓으면 되잖아요. 얘는 그냥 뭐 텍스트 같은 거 가지지 않고 그냥 크기만 가지게 해서 밀어버리면 되니까. 네, 그런 거를 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다가 사실 이거 없어도 똑같이 먹잖아요. 근데 제가 내비를 써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태그명으로 선택자를 사용을 할 때 이렇게만 써주면 다른 곳에서 쓴 애들도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뒀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쓴 이유가 새로 추가한 거잖아요. 추가한 애들이 다른 거에 영향을 안 주도록. 지금 당연히 영향이 안 들어가는 거 알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콕 집어서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통된 거를 서로 얘도 주고 얘도 줄 거야. 그럼 당연히 콕 집지 말고 얘네 둘을 같이 집을 수 있게 선택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만약에 얘는 주고 얘는 안 줄 거야, 혹은 얘만 줄 거야, 근데 뒤에 뭘 만들지 몰라,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콕 집어놓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풀더라도. 네. 이게 일단 기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는 div 사이에 이번에 내비 넣고 inline css로 높이를 지정하래요. 이건 제가 안 가르쳐 드린 거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셨을 텐데, 내비로 안 하고 그냥 섹션 있는 그대로 할게요. 이거 지워버리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inline css는 뭐냐면, 우리가 a 태그나 이미지 태그 만들면 태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속성이 있었죠. 실제로 그런 속성을 우리가 나중에 존재하지 않는 속성이어도 임의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이 inline css는 이미 있는 거기는 해요. 이 태그 안에 스타일이라고 하나 주고요, 이 안에서 이렇게 주면 보이세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줘볼게요. 이걸 찍어버렸군요. 이렇게 여기다가 골드 이렇게. 잘 되죠. 요 안에 줄 수도 있어요, CSS를. 근데 이렇게 주게 되면 줄바꿈을 못해요. 지금 한 줄에 제가 쭉 썼죠. 이거 자동 완성도 안 돼요, 이 안에서는. 이거 줄바꿈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여기서는 먹을 수도 있는데 먹긴 먹죠. 근데 실제 코드는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쭉 붙였어야 되고요. 가독성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CSS라고 하는 영역이 따로 존재하는 거고, 여기다가 스타일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가능은 한데, 근데 이런 걸 그러면은 쓰지도 않는 거 왜 만들어 놨냐?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씁니다. 어떤 경우에 이 해당하는 현재 이 태그만 내가 특정한 스타일을 하나만 추가하고 싶어요. 근데 이 태그만 콕 집기가 애매하거나 아니면 이미 뭔가 많이 쌓여 있어서 얘 태그를 콕 집어서 한다고 해도 영향을 받을 만한 애들이 좀 있다. 좀 애매하다, 상황이 복잡하다, 그 분석하기 싫어.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한 거는 여기다가 주기도 합니다. 하나 두 개 정도는. 근데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 나중에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 웹을 건드려야만 할 때, 그때 해야 되는 일들이고, 사실상 대부분의 작업은 여기 비율로 따지면 한 0.5? 또 안 돼요. 여기 나머지 99 이상 여기서 다 해요.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여기에 들어가는 CSS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다른 이런 속성들은 잘 안 주고요. 나중에 이제 Z인덱스 관련된 것만, 이 태그는 위로 좀 올라와야 되겠는데 하면 Z인덱스라고 하는 그것만 좀 사용을 해서 그냥 위로 튀어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로만 썼었습니다. 근데 뭐 자주 쓰이진 않는다라는 거. 불편하니까 일단, 그죠? 그러면 다음 거, MBSP랑 BR 사용 금지고요. 이미지 사이에 내비 태그 넣기 라고 되어 있는데, BR이랑 이거 쓰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쓰죠? 이것도 빼고, 이 DIV도 빼버릴까요? 다 빼고. 자, 그러면 정렬이 안 될 거니까 얘만 정렬되게끔 해놓고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서는 내비 태그 넣으라 했는데 제가 바깥에 내비 썼으니까 저는 DIV로 쓰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에 DIV를 넣으래요. 넣으면 되죠. 그리고 얘를 이미지 사이사이마다 다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랬더니 DIV가 블럭 요소라서 줄이 다 바뀌어버리고 있죠. 그쵸? 다 줄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인라인으로 바꿔버리면, 자, 일단 해볼게요. DIV에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바꿨다. 올라는 가겠네요. 그냥 끝까지 올라가 버리는 게 문제죠. 얘가 왜 정렬을 못해요? 지금 정렬이 된 거 같긴 한데 좀 애매하게 됐어요. 지금 약간 삐뚤어졌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이미지는 정렬을 해요. 내비의 자식으로 있는 이미지는 글자기 때문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가 먹어요. 근데 얘네도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니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네도 글자잖아요. 지금 바꿨잖아요. 그럼 먹어요. 먹는데, 둘 다 먹는데, 우리가 이것도 공백 하나라 그랬죠. 이미지 옆에 공백 하나씩이 더 추가된 거예요. 5개만큼. 그래서 삐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얘네들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3개. 이거 어떻게 해요? PR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냥 묶으면 돼요. 3개 묶고, 3개 묶었고, 이거 하나 빼죠. 이거 하나 빼고, 얘도 섹션으로 묶어버리고,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죠. 이거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3개, 심지어 삐뚤어지는 것도 해결이 됐네요. 왜냐면 여기서 한 칸 밀려서 밑에 게 삐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한 칸을 감싸줘 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얘를 빠져나가진 않을 거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이제 여백 주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위아래 뛰는 거는 뭘로 주면 되겠어요? 뭐 마진 같은 걸로 줘도 되고,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 뭘로 할까? 지금 안 쓴 게 이거니까 이런 거 하나 넣어놓고 이게 높이 줘도 되고, 그죠? 뭐 방법이야 너무 많죠. 어쨌든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 각각의 이미지를 감싸래요. 자, 다 지워버리고 얘네들도 지워버릴게요. 다 지우고, 아이고. 얘네들을 감싸라는 거죠. 이렇게 얘를 이거 하라는 얘기였어요. 각각의 이미지를 DIV로 감싼다. 물론 이거 들여쓰기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맞겠죠? 근데 저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쌌습니다. 이제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이 여백도 필요할 거고요. 지금 뭔가 세개 끊는 것도 안 되고 있고, 지금 div인데 한 줄을 혼자 쓰지 않는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우리 아까 만들어 놨던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세 개 해야 되죠. 세 개 하려면 묶어야 되죠. 결국 하는 방식은 고만고만해요. 이렇게 묶어버리면 사실 위에 거 하나만 묶어도 밑에 게 못 올라오니까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여백 주는 거는 마진 패딩 써도 되는 거고, 아니면 또 여기 사이에다가 지금 구조가 여기 밑에다가 뭐 이런 거 하나 넣어서 여기 내부 스타일 같은 거 줘도 되고, 그쵸? 여기다가 뭐 H 뭐 이런 거 줘도 되는 거고, 그럼 알아서 떨어질 거니까. 왜 안 떨어져? H 스타일. 아, 이퀄마크가 아니죠? 이런 오타 주의하셔야 돼요. 오타 나면 찾기 힘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 사이사이 여백은 뭐 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마진 같은 걸로 한번 줘볼까요? DIV한테 근데 이런 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거긴 한데, 아니다, 그냥 DIV한테 마진 한 3픽셀? 이거 상하좌우 다 밀어낼 거니까 너무 크게 주면은 많이 밀릴 거잖아요. 그쵸? 조금만. 그리고 뭔가 상하, 이 위아래는 안 밀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여기를 좀 더 해서 뭐 한 10? 아, 10은 너무 큰가? 뭐 5? 이런 식으로 방법이야 너무 많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방법들, 우리가 이걸 정렬하고 위치 맞추고 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 그런 걸 경험해보기 위한 문제였어요. 이건 끝났고, 두 번째 문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딱히 다시 풀어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마진 패딩 그냥 활용하면 되는 문제였잖아요. 이거는 제가 따로 풀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지금 하는 방식에서 마진 패딩 쓰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얘는 정답을 제가 열어 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는 또 새로운 개념이 들어올 거예요. 뭐냐면 제가 div를 10개 정도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한테 이거 한번 보여드리죠. 자, 제가 지금 너비에 퍼센트 썼죠. 그쵸?
우리 픽셀만 쓰다가 너비에 퍼센트 줬어요. 이게 뭐 어떤 말인 것 같아요? 네, 비율로 너비를 준 겁니다. 누구 기준으로? 화면 기준으로. 화면이 늘어나면 얘도 50%를 유지해야 되니까 늘어나고요. 화면이 줄어들면 50% 유지해야 되니까 줄어들어요. 그쵸? 자, 근데 보세요. 얘를 지금 이렇게 쭉 다 색깔이 입혀진 것처럼 나오는 이유는 블록들인데 이렇게 되어 있겠죠. 지금 높이가 100씩 끊어져서. 자, 얘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면요, 얘네 왜 못 올라와요? 50이잖아요 화면 기준 50이니까 두 개 하면 100이니까 딱 맞으니까 올라와서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거 한 줄 공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50% 하면 딱 100%인데 거기에 공백 한 칸이 껴있는 거죠. 그 공백 때문에 밀린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50%로 이걸 생각하지 않고 50%를 주면 절대 한 줄에 두 개를 못 놔요. 우리가 얘를 지워보면요, 올라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줄바꿈 해야 된다고, 가독성을 위해서. 이거 안 되면 50을 그냥 못 쓰네요. 이거는 나중에 해결하는 법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그냥 뭐 좀 줄여놓고, 얘도 너무 큰가? 아니, 그냥 이걸로 하죠.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너비 높이 둘 다 퍼센트가 가능한데 높이는 그냥 퍼센트 생각했을 때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33%다. 야, 어디 갔어요 지금? 이상하죠? 뭔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너비는 보통 잘 됩니다. 근데 높이도 퍼센트를 못 쓰지는 않아요. 쓰긴 써요. 자, 근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할 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자, 지금 이렇게 있을 때 보세요. 우리가 얘만 콕 집어서 색깔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이 태그를 안 건드린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 선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까지는 할 수 있죠. 근데 얘네 다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회색깔들이 다 자식이잖아요. 그럼 결국 어쨌든 얘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주면 다 바뀔 거잖아요. 그쵸? 뭐 마우스가 올라간 호버 뭐 이런 속성을 주면 그때만 바뀌는 거니까. 그죠?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지금 얘랑 이 세 개의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제가 이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형제 관계 할 때 이게 나중에 엄청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거다,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자, 지금부터 몇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이런 것들 따져갈 거예요. 자, 보세요.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 중에 이거부터 해보죠. 이거부터. 이 콜론 호버 쓸 때랑 똑같은 거죠. 호버 쓸 때처럼 콜론을 찍고 first child 했어요. 그럼 얘 뭐 같아요? 첫째겠죠? 첫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를 준다 라고 하면 얘가 바뀌어요. 얘가 첫째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일단 더 설명을 드리고 나서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자, first child 첫째 고르는 거, 그럼 막내 고르는 것도 있겠죠. last child, 그럼 막내가 바뀌어요. 자, 근데 이 중간 애들은 그럼 어떻게 골라요? 중간 애들은 nth child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소괄호를 써주고, 이러면 둘째, 이러면 셋째, 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nth는 여러분들 영어로 그 숫자 발음할 때 first, second, third부터 해서 fourth, 그 th 나오죠. 그거예요. 그거. 이 n은 미지수 n이고요, 몇째 자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째 자식을 고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아까 우리가 원했던 거 둘째랑 넷째, 일곱째였죠. 10명 중에 이거 골라서 주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불편해요. 불편하죠. 이거 똑같이 어차피 배경색 골드 줄 건데 이거 다 따로 써야 되나? 근데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따로 써야 돼요. 이렇게 쓸 거 아니면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나 따로 쓰나 별 차이 없죠. 그죠? 좀 답답합니다. 얘는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이걸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 선택이 안 돼요. 몇째 이렇게 둘 다 해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규칙성이 존재한다면 규칙성을 해결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불특정일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써줘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하나 있어요. NTH인데 라스트 차일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숫자를 적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3을 적었다. 예상 한번 해보실래요? 네, 뒤에서 셋째, 막내, 뒤에서 두 번째, 뒤에서 세 번째,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first, last, NTH, NTH last child까지 네 가지로 골라서 콕콕 집어낼 수가 있는데, 자,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NTH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얘를 해석할 때요, 얘를 생각할 때요, 제가 지금 하는 말처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뭐냐면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 근데 셋째인 div, 잠깐만 셋째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절대.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우리는 섹션의 자식이 div 밖에 없죠. 그 중에서 셋째니까 당연히 얘고 잘 골라줬죠. 근데 보세요, 얘가 얘는 둘째로 바꿔놓고 여기다가 뭐 이런 것만 넣었다. 이건 텍스트라 되는구나. 이거 말고 태그 하나, 스판이란 태그는 우리가 써본 적은 없지만 그냥 뭐 인라인 요소인 그냥 일반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랑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얘는 아까 누구였어요? 첫째였죠. 얘가 둘째였잖아요. 근데 여기 있던 색깔이 일로 왔어요. 자, 이건 정확히 읽으면 무슨 뜻이냐면요, 자, 섹션에 자식 중에 둘째가 div면 이걸 해라예요. 아까랑 상황이 달라진 게 뭐냐, 섹션에 자식 중에 아까 둘째는 얘였어요. 근데 이제 둘째 누구예요? 얘인 거죠. 그렇죠? 얘를 먼저 보고 둘째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 중에 몇째, 이게 아니라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둘째가 div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 둘째를, 이 첫째였던 얘를, 스판을 둘째로 바꿔요. 그럼 여기에 이제 골드가 없어져요. 왜냐?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둘째 중에선 div가 없으니까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NTH 차일드를 쓸 때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둘째 중에 div, 둘째가 div면,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거죠.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둘째, 넷째, 여섯째, 여덟째, 막내 한테 색깔을 입힐 거다 라고 하면 얘네들의 특징이 있죠. 지금 짝수 번째예요. 그죠?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규칙. 이렇게 규칙이 존재할 때, 내가 지금 적용하고 싶은 스타일이 적용돼야 되는 배우가 규칙이 존재할 때, 그때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 NTH, 이 N 미지수였잖아요. 그쵸? 여기에 미지수 쓰면 돼요. 자, 근데 이 N이 들어갔어요. 이 N이라고 하는 애가 작동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0부터 쭉 가능한 것까지 다 알아서 넣고 알아서 돌려줘요. 그럼 처음에 0 들어갔어요. 여기 가로, 여기 뭐예요? 0이죠. 근데 0번째 이런 거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1 들어갔어요. 그럼 2번, 2 들어가면 4번, 3 들어가면 6번,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만약에 홀수 번째 애들한테 적용하고 싶다. 그럼 플러스 1만 하면 되죠.
그러면 0 들어가면 이거 0일 거고 플러스 1이니까 첫째, 1 들어가면 3이니까 셋째, 2 들어가면 다섯째,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근데 얘가 이제 DIV가 한 100개로 늘었어요. 뭔가 되게 많아지겠죠? 그리고 너비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17 정도로. 한 대여섯 개 나올 텐데, 5개. 좀 더 줄여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0개네. 12, 8개, 15, 6개, 14, 아니 14, 13 정도 하면 되니까 13. 자, 이렇게 많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한 줄을 다 입히고 싶어요. 홀수, 짝수 이런 거 아니고 한 줄.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몇째예요? 첫째죠. 그러니까 이 미지수 계산의 결과가 1이 나오면 일단 얘는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덟 번째죠. 얘는 15번째. 지금 7씩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가 7칸이니까 7칸 밀리고 다음 칸 애잖아요. 그러니까 7씩 커지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뭐 써주면 돼요? 네, 7n 플러스 1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아, 7n 플러스 1이 아니라 7n 플러스 1 맞죠? 그래야 0 들어가고 첫 번째 1 나올 거고 1 들어가면 8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여기 하고 싶다. 7n 플러스 2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규칙성이죠. 어떻게 보면 얘는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나는 그 자식들이잖아요. 몇 번째 자식인지가 이런 규칙이 존재할 때는 이 미지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찝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활용해서 간단한 문제 하나 또 열어 드릴 거예요. 이거 잠깐 풀어보세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저 이거 아까 만들어 놨던 거에서 좀 개수만 좀 바꿨고요. 이건 그대로 뒀어요. 그대로 활용을 좀 하려고 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줄부터 좀 색깔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줄 색깔 바꿀 거다. 이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네? 네.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애들 중에 둘째가 div면 지금 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여기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빨주, 주황색이니까 오렌지 넣어주겠습니다. 자, 근데 다 안 바뀌네요. 하나만 바뀌었죠? 둘째 하나만 골랐으니까. 자, 그럼 이 줄을 전체를 다 입히려면 아까 우리 했었죠? 지금 7개씩 끊어지고 있으니 7n 플러스 2 해주면 이 줄이 다 채워질 거고요. 자, 그리고 얘를 가져와서 7n 플러스 3 빨주, 노랑이니까 골드 이런 거 넣어줄게요. 뭐 옐로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얘가 너무 눈부시니까 골드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또 복사해서 이번에는 네 번째 줄, 얘는 빨주, 초록이니까 그린 넣어줄게요. 그리고 또 밑에 복사한 거 붙여넣기 하고, 다섯 번째 라인, 얘는 파랑색이니까 블루. 그리고 이번에 여섯 번째 라인 남색이죠. 남색이면은 네이비인가요? 네이비. 그리고 하나 더. 그래서 보라색 마지막 거. 자, 근데 지금 보면은 7n 플러스 7이잖아요. 얘는 7을 꼭 붙여줘야만 할까요? 사실 안 해도 되겠죠? 그냥 7n만 놔도 0, 1 들어가면 순서대로 7, 14, 21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 그죠? 여기에는 보라색이니까 뭐 바이올렛도 있고 퍼플도 있는데, 퍼플 한번 해볼까요? 퍼플. 뭐 이거 해도 되고, 아니면 바이올렛 같은 거. 얘는 약간 핑크 쪽이네요. 그럼 퍼플로 하죠. 근데 이런 기본 그 텍스트로 입력하는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컬러 피커 가서 원하는 색깔 뽑아오면 되는 거고, 그죠? 자, 이러면 저는 첫 번째 줄 빼고 다 입력을 했는데, 제가 첫째 줄을 왜 안 넣었냐면요, 사실 첫째 줄도 똑같이 이거 넣으면은 되는 거죠. 빨강 넣으면 돼요. 근데
제가 굳이 얘를 안 쓸 거예요. 왜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div 전체한테 이런 색깔 준 적 있죠. 그럼 얘를 레드로 바꾸면 들어갈 거잖아요. 다른 애들이 안 바뀌는 이유는 밑에 있는 것도 밑에 있는 건데 얘보다 얘가 선택자가 까다롭죠. 그럼 얘가 우선순위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쵸? 실제로 얘가 얘네가 이만큼이 이 원래 있던 섹션의 div 얘네보다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바뀌는 건 없어요. 얘네가 더 디테일한 선택자라 우선순위를 가질 거니까. 근데 보세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안 돼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가 뭐 잘못됐다, 에러가 난다, 아예 실행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작업을 할 때요, 내가 지금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div를 건드릴 거면 이 선택자가 짧은 거부터 긴 순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선택자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간단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해도 뭐 분석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많은 태그, 자 이런 거 하나 볼게요.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개발자 도구만 까봐도 여기 엘리먼트들 보면은 엄청 뭐가 많아요. 바디 안에. 이거 지금 다 안 열려 있어서 그런 건데, 이거 이렇게 봅시다. 이거 말고 그냥 단순하게 볼 때는 여기 페이지 소스북이 있어요. 컨트롤 U 하면 되는데, 이거 그냥 엘리먼트들 쭉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태그 엄청 많아요. 그쵸? 근데 이 태그들을 다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꾸미려면 뭐 태그로 찝는 것도 있을 거고, 이제 앞으로 배울 클래스, 아이디 이런 걸로 찝어내서 골라내서 스타일 주는 것도 있을 거고 되게 많은데, 그런 CSS들이 이런 규칙성도 없이 마구잡이로 마구잡이로 퍼져 있대요. 그 CSS 파일 분석해서 정렬하는 데만 며칠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웹을 만들려면 CSS 파일이 적지 않은 양이 탑재가 되거든요. 이런 이제 실제로 운영되는 이런 서비스들은 엄청 커요. CSS 파일 자체가. 그러니까 줄수가 많으니까. 근데 그런 게 어느 정도의 규칙성도 없이 정렬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뭐 하나 고치려고 하면은 그 찾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도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이 CSS는 우리가 이제 연관되어 있는, 내가 예를 들어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를 건드릴 거야로 예를 시작을 했으면 이거 관련된 애들을 선택자가 순차적으로 길어질 수 있게 정렬을 좀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무조건 그 짧은 거부터 위로 올라간다 이 개념은 또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타일도 있는 거고 취향도 있는 거고 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을 할 때도 이런 걸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나중에 개인 프로젝트 할 때 정리가 깔끔히 된 CSS를 만들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결국 개발은 가독성이에요. 가독성 없는 개발은 의미가 없어요.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코드를 봤는데 가독성이 떨어진다? 그럼 그 누구도 그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스템이라는 건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평생 유지관리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독성이 정말 중요한 요소고, 우리가 들여쓰기부터 해서 이런 그 정렬 다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내용을 들어갈 건데,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내용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49분. 전 시간에 좀 짧게 쉬었죠. 우리 문제 풀고 10분밖에 안 들었으니까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